제가 만약에 대통령으로 나간다면, 그래서 오늘은 대원쌤의 창의적인 인재 육성에 대한 미술 분야에서의 어떤 교육 공약을 발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언제나 어렵고 또는 힘든 그런 여러 가지 교육적인 문제에 대해서 따끔한 일침을 하는 레차테 대원쌤입니다. 오늘은 오래간만에 대원쌤의 미술적 참견 시점으로 돌아와서 여러분들에게 제 개인적인 경험과 고민, 그리고 그것에 대한 따끔한 일침을 여러분들에게 좀 나눌까 하는데요. 여러분 이미 다 아시겠지만 지금 어떤 시절입니까? 바로 대선이 가까웠죠. 불과 한 60여일 남아있는데요. 사실 어느 당이 후보가 됐든 여러 가지 공약들이 나오고는 있지만 교육이 중요하다 그러면서도 교육에 대한 공약은 거의 찾아보기가 지금 어려운 상태입니다. 특히나 젊은 MZ세대의 젊은이들에게 그들이 기회를 줄 수 있고 공정한 기회 이런 것들이 주어질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다고는 하는데 좀 더 구체적으로 최소 교육적인 분야에서 그것이 과연 보이고 있느냐? 보이고 있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제가 만약에 대통령으로 나간다면 과연 저는 누굽니까? 교육 전문가입니다. 그리고 아빠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우리의 교육, 과연 미래를 위해서 어떤 경쟁력을 가지고 키워나가야 할 것인지, 어떤 것들을 개선해야 하고 그 개선 방법은 무엇인지, 아마 이런 걸 좀 꼭 여러분들과 이야기를 하고 싶은데요. 특히나 이 채널 자체가 꼭 젊은 친구들만 있는 게 아니에요. 큰 미조리티죠. 대다수의 저희 채널 구독자들은 30세 후반에서 50세 초반까지더라고요. 그렇다면 저와 비슷한 연령대나 저보다 조금 젊으시지만 자녀들의 교육에 대해서 굉장히 걱정을 많이 하시는 분, 또 고민 많이 하시는 분들이 계시고 불만을 많이 갖고 계신 분들이 있으실 거고요. 젊은 우리 층의 구독자들께서도 보면 실제로 여러분들이 불과 얼마 전에 이런 교육적인 경쟁 그리고 문제점에 대해서 겪어오시면서 굉장히 사회적인 박탈감을 느끼고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겪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도 다 있기 때문에 이거는 새해 이제 들어왔는데 좀 무거운 이야기이기도 하지만 언젠가는 우리가 한 번은 서로 다루어 봐야 되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제가 오늘 용기를 내서 시작을 합니다. 제 의견에 대해서 공감을 하시는 분도 계실 거고요. 그렇지 않으시고 동의하지 않는 분들도 분명히 계실 겁니다. 하지만 이것은 전적으로 제가 우리나라의 교육에 대해서 특히 오늘은 미술 교육에 대해서만 제가 국한돼서만 이야기를 드릴 것 같은데요. 왜냐하면 그 분야는 제가 좀 더 잘 알기 때문이죠. 그래서 고민을 많이 했고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공감을 안 하신다 하더라도 너무 노여워하지는 마시고요.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은 대원쌤의 창의적인 인재 육성에 대한 미술 분야에서의 어떤 교육 공약을 발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굉장히 많은 문제들이 있죠. 하지만 몇 가지 좀 핵심 포인트에서 많이 화두가 되고 있고 관심을 가지고 있고 또는 논란이 많이 벌어지고 있는 현재의 문제점, 우리가 지금 짊어지고 있는 이 교육에 대한 해결 과제는 과연 무엇일까를 한번 추려봤어요. 그래서 그 추려봤더니 한 4가지 정도로 저는 이제 일단 추려야 될 것 같다고 생각하는데요. 첫 번째가 입학 비리에 대한 해결법입니다. 최근에는 정말 또 아주 그것이 국가적인 전 사회적인 공분을 사기도 하고 참 어려운 시절을 지났습니다. 또 바로 얼마 전에도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또 역시 오고 가는 논란이 있는데요. 저는 그 논란의 지금 문제라기보다는 우리 아이들이 좀 더 공정하게 그리고 스트레스 덜 받아가면서 행복하게 어떤 학업을 갖기 위해서는 좀 바뀌어야 된다. 우선 공정성을 분명히 가지고 가야 되겠죠. 그래서 분명히 오해하지 마십시오. 제가 오늘 말씀드릴 것은 미술이나 미술 관련된 창의적인 어떤 분야에서 관련된 그런 것들에 대한 제도 또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거니까요. 현재 우리나라가 갖고 있는 미술 교육에서의 고질적인 문제점,
이걸 우리가 어떻게 개선하면 어떤 좋은 일들이 벌어질 수 있을까? 그것을 말씀드립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가 지나친 입시 경쟁입니다. 간단한 문제가 아니에요. 이건 단순히 제도를 개선하거나 그런다고 해서 이게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 이것은 우리 전 국민이 가져야 될 어떤 가치관의 문제입니다. 우리는 모두 내 자식은 1등이 되면 좋겠고 남은 크게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대부분 많은 부모님들이 현재 어떤 교육제도에 대해서 신랄하게 비난을 하지만 자기 자식만큼에 대해서는 다르게 생각하는 거예요. 다른 잣대로 본다. 그런 부분이 이미 많이 벌어졌죠. 그래서 이거를 곰곰이 고민을 했어요. 수십 년을 사실 저는 이제 이거에 대해서 왜 이럴까? 이걸 개선할 수 있는 뭐 방법은 없는가? 문제가 뭘까? 생각해 봤는데 사실 이건 정말 개선하기가 어렵습니다. 이건 제도로 해결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왜? 이걸 제대로 어떤 것을 규제를 하거나 막거나 했을 때는 또 다른 편법을 쓴다는 거죠. 그것을 원하는 사람들이 있고요. 그것을 이용해서 돈을 벌고 하는 이 사리사욕에 있는 그런 분들도 사실 많기 때문에 언제나 편법이 생기면서 그 편법에 따라가는 그런 분들이 뭐 굉장히 많은 거죠. 하지만 우리가 그렇다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주 정기적인 사회 계몽 활동이 필요할 것입니다. 우리의 가치관이 과연 정말 무엇일까? 그리고 가치관을 변화시키려고 한다면요. 사실 요즘 현대의 사회에서의 부모님들이나 또는 젊은이들은 많이 달라졌어요. 과거에 비해서. 과거는 공부. 그것도 뭐 S대. 또는 미술에서는 H대를 말합니다. 근데 요즘 최근에 보면 많은 부모님들이 우리 학생들이 관심 있어 하는 거 또는 원하는 거에 대해서 들어주시려고 부단히도 노력을 하십니다. 그리고 이해하려고 해요. 그 현상이 제가 아이들을 가르치면서 저희 학부모님들을 대할 때 이렇게 보니까 정말 많이 달라지셨구나. 여기에는 어느 정도의 희망이 보이더라라는 겁니다. 물론 아마 평생 그렇지 않은 분들도 꼭 있을 거예요. 그러나 그것은 완전히 없어지진 않겠죠. 그러나 사회를 개선하고 어떤 우리 가치관을 바꾸어 가는 거, 이 부분은 충분히 가능성은 가지고 있다라고 저는 저희들의 이제 이 젊은 부모님들을 보면서 느낍니다. 더더군다나 많은 우리 젊은 친구들 그리고 어린이들을 보면 자기 주관이 매우 뚜렷합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굉장히 진실돼요. 그렇다면 그런 가능성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입시 경쟁이 단순히 나는 H대를 가야 돼, 너 가면 안 돼, 이런 거에서 이제 벗어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어떤 사회 계몽, 그다음 제도 면에서도 보면요, 개선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우리가 학교의 어떤 그 질, 뭐 이런 거잖아요. 뭐 아주 좋은 대학들이 있는가 하면 뭐 후진 대학들이 있다. 근데 이런 것들에 대한 어떤 인식부터 바뀌어야 되는데 이걸 바뀌게 하기 위해서는 학교들이 건강해져야 된다. 뭐 죄송하지만 학교의 평준화는 아니겠죠. 평준화는 아니지만 학교들이 각자가 갖고 있는 굉장히 훌륭한 특성들을 강화시켜서 내가 이런 걸 하고 싶으면 이 대학을 가야 된다. 꼭 S대를 가야 되는 게 아니다. 라는 식으로 제도를 개선하고 학교를 건강하게 정부에서 지원을 해야 된다. 아마 그런 생각이 사실 듭니다. 좀 더 구체적인 건 좀 이따가 말씀을 드릴게요. 그 다음에 이제 양질의 교육 환경이 필요합니다. 지금 사실 대부분의 어떤 그 양질의 교육은 학원에서 받는다고 우리 대부분은 믿고 있어요. 뭐 그런 면도 없지 않아 있겠죠. 사교육 그 자체에서 벌어지는 학교에서 하기가 어려운 것들을 잘 아주 그 시대에 맞게 빠르게 변화시키면서 아이들을 교육을 시키는 경우도 있지만 또 반대로 보면 뭐 사설 학원이나 이런 데라고 해서 꼭 앞서 나가고 있다?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러면 공교육과 사교육이 공존할 수 있는 부분이 필요하고요. 특히 공교육이 좀 더 체질 개선이 될 필요가 있다. 그런데 이제 문제가 거기에는 더 많은 교육 인원이 필요하다. 지금 사실 우리가 정교사가 되기 위해서 그 시험 보는 것들을 보면 경쟁률이 높대요. 근데 사실 이제 소위 말하는 철밥통을 이제 갖기 위해서라고 이제 얘기들을 하는데
더 많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지금 저희 같은 경우에도 보면 물론 우리 인구가 줄면서 학생 수도 줄고 있다고 하지만 가장 훌륭한 학교라는 거를 평가받는 기준 중에 하나가 뭔지 아세요? 학생과 선생님의 인원수 비율입니다. 그게 적으면 적을수록 소수 정예가 되면 될수록 좀 더 양질의 교육을 제공할 수 있다는 거고요. 그것은 이미 미국 같은 선진국에서는 완전히 그 정착이 되어 있습니다. 학교를 평가할 때 또는 내 아들, 내 딸을 보낼 때 이런 학교를 보내야겠다. 주로 학생 수가 적고 교수가 많은, 그래서 그 teacher and student ratio가 소수가 있는 그런 학교들을 많이 선호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양질의 교육을 하기 위해서는 좀 더 미래를 보고 아이들이 꼭 필요로 하는 그런 교육들을 교사들에게 교육을 시키고 그런 교육 환경을 만들어주고, 사실 지금 현재 보면 공교육에 계시는 많은 선생님들이 여러 가지 연수를 많이 들으신다고 하더라고요. 필요한 연수도 있지만 사실 불필요한 연수도 너무 많이 온대요. 그래서 학교 업무를 제대로 하는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매우 부족하다고도 합니다. 그런데 그에 반해서 중학교, 고등학교는 예산이 굉장히 많은데 불구하고 그런 기회들이 적다고 합니다. 이게 뭔가 불균형하죠. 이런 것들을 교육부에서 좀 더 면밀하게 조사를 해보고 그 니즈를 파악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학생들이 앞으로 6년, 12년 후 대학을 갔을 때 어떤 것들이 준비가 돼 있어야 되느냐. 왜? 그것은 미래를 보고 교육부에서 이런 뭘 배워야 되는지, 직업이나 산업이 변하는지, 여기서 이제 뭐 미술을 말씀드리는 거겠죠. 이 미술에서도 보면 그런 분야들이 어떻게 변해지는지, 어떤 분야들이 필요하겠는지, 어떤 테크닉들이 필요한지. 미술이 뭐 여기는 디자인도 포함이 됩니다. 영상도 그렇고요. 이런 분야들이 어떻게 먹거리를 만들어 가느냐에서 필요하다면 그런 교사들이나 인력들, 많은 채용이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거기에 따른 교육도 많이 필요로 할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부분의 지원이 굉장히 많이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거기에 따른 이제 뭐 교보제들이겠죠. 요즘은 디지털 시대이다 보니까 어떤 여러 가지 디지털 미디어들, 어떤 미디어들을 사용하기 위한 장비들, 이런 것들이 꼭 필요하고요. 또 학생들도 그런 거를 익숙하게 활용할 수 있는, 우리가 과거에 파워포인트나 워드 뭐 이런 것들을 아이들이 배우듯이 이제는 그보다 더 어드밴스된 툴들을 다루어야 될 시기가 된 겁니다. 특히 이쪽 관련 분야들은 그게 필수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한 교육의 변화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중고등학교하고 그 다음에 이제 대학, 여기에 어떤 체질 개선이 필요합니다. 체질 개선이라는 것은 제가 이제 조금 이따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고 어떻게 체질을 개선할 수 있느냐, 그것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